자, 두 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번 부활을 꿈꾸는 미동 없는 신재생 이야기인데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환경이라는 게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환경 자체에 좀 관심과 공감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종이 빨대 싫어합니다. 종이 빨대 싫어한다고요? 네, 극혐합니다. 네. 아, 맛을 플라스틱. 했어요. 맛을 했죠요? 네. 네, 커피를 먹잖아요. 마시는데 이제 박스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네. 질겅질겅 씹는 맛인데. 골판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거 맛있잖아요. 그 염소였나? 전생에. 저는 그 종이 빨대를 주면 염소라니요, 받아서 쓰면 이게 재고가 소진돼 또 네네. 주문을 할까봐 받지도 않습니다. 아, 종이 빨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히 당위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해양 관련해 가지고 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빨대가 바다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성도격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숨기고 우리가 이제 뭐 빨대나 이런 데 집중시켜 가지고 오히려 프레임을 좀 꼬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 빨대도 저희가 몇 달 전에도 네.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오늘도 정책과 정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종이 빨대도 한다 그래서 그거 대량 생산했다가 갑자기 또 플라스틱 빨대 그래도 다시 해라 이래버리면 그리고 종이 빨대가 이제 코팅이 돼서 결국에는 빨대하고 종이하고 둘 다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 그리고 맥도날드 가면 요즘에 네. 그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다고 위에다가 플라스틱 뚜껑을 아예 얹어서 주더라고요. 그 빨대처럼. 그러니까 아, 네. 빨대를 안 주고 플라스틱 따라 뚜껑을 마시기 만들어서 좋게 주는 거예요. 오리 입 모양으로 해서 응, 씌워주는 오리인 모양으로. 네. 근데 플라스틱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빨대가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은 어떻게 친환경 어떻게 염소세요? 아니면 친환경 어떻게 좋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네. 미국 정책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빨대부터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이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 지금 아니 거기서부터 이 연결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스몰 토크. 스몰 토크. 네. 너무 그렇게, 스몰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연결점을 못 찾겠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박종훈 팀장님은 바로 야. 해리스 얼굴을 띄워주시면서 요게 캐멀라 해리스 후보의 선거 방향과 그리고 친환경 정책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PPT 보면서 해리스는 뭐 신재생에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사실 미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 또는 뭐 변동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예,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이 거의 지금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네. 해리스 후보의 뭐 엄청난 또 선방을 좀 보이고 있다. 선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제목을 레거시 대 뭐 신재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은 제가 로이터 통신의 지금 가장 최근의 뉴스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많은 캠페인에 관련된 분석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략적 모호함을 선택한 것이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에 대한 이제 뭐 트럼프 후보는 늘 뭐 러스트벨트 특히나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시장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뭐 IRA 관련해서도 내가 이 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물론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약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연설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모호함을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양쪽의 모든 지지자들에 대한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한쪽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약간은 좀 애매하다. 뭐 이러한 어떤 분석가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친환경 물어보면 친환경 뭐 오, 좋지 좋죠. 하면서 한 6,000cc 자동차 타고 이제 퇴근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전략적인 모함이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어떤 선거 방향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뭐 물론 이 5가지 이상의 뭐 수많은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카말라 해리스 특히나 지금 미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 하반기에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카말라 해리스가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또는 바이든의 길을 갈 것인가 예 그리고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젊은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수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정책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바이든의 길에다가 제가 노란색을 칠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갑작스럽게 후보에서 후보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그 후보직을 이제 바톤을 터치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분석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공약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과거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의 길을 좀 걷지 않겠느냐. 아, 이미 해놓은 거를 좀 그렇죠. 같이 받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과거에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의 그러한 지지를 받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바이든의 공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제가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바이든의 길 이런 거는 친환경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저는 이게 정말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표로서 대변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기록적인 오일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IRA를 나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우리는 투자할 것이고 이 산업을 우리가 뭐 확장시킬 것이고 미국이 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오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야. 수출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고 엑손모빌, 쉐보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많은 그러한 레거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큰 실적의 어떤 증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양쪽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석유를 다 써가지고 아예 빨리 써서 없애버리자 이런 친환경 정책 아닐까요? 저희 어릴 때 네. 석유 고갈될 때는 고갈론이 늘 있었잖아요. 앞으로 50년 안에 고갈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맞아요. 50년이야. 근데 그 50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 이후로 50년이 지났는데 네. 5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시추 기술도 좋아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알려주는 거는 꼭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석유 생산을 늘렸다기보다는 네. 이건 민간에서 일어난 일도 크죠. 예전에는 이제 셰일 오일 같은 거를 채굴할 때 비용 같은 게 좀 컸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선 아무래도 화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커졌는데 저도 이제 고민해 보면 신재생이라고 하면 지금 제일 큰 모멘텀이 이제 해리스 프라이싱 해리스 대통령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물론 우리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 피격 사건이 있을 때 그냥 거의 전제를 하고 방송을 할 분위기였다가 총 지금 맞은 또 완전히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트럼프는 총알이 비껴갖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의 정치적 총알에 맞지 않았나. 그래서 후보 교체가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적 모호함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그냥 잘 모르겠다는 걸 이제 우아하게 표현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면 2000년 그 대선 이후에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이 엄청나게 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보조금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여기까지 왔다가 21년 그때쯤인가 제 기억으로는 블룸버그에서 당시 ESG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ESG. 네, 거기에 이제 E가 이제 친환경이었는데 친환경. 그게 사실 신기루 같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ESG가 지금 거의 잊혀진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전반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별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말이 안 된다. 오. 저는 에너지 믹스라고 봐야지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와, 트럼프 지지자 같네요. 그게 또 이렇게 양분을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양분을 하시겠다면 뭐, 친환경 자체가 거짓말이다.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네. 그냥
이런 저런 우리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친환경이든 반환경이든 간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겪은 게 친환경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기를 이제 한전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사고 있는데 일단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것들을 먼저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쌓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일단 태양광 같은 거를 설치만 해두면 네. 걔는 그냥 햇빛만 받으면 전기가 나오니까 석유나 석탄보다 훨씬 에너지가 원가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전이 더 싸고 원전이 킬로와트당 한 76원인가 정도 하는데 네. 태양열이 240원, 250원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100원 안 하는 원전 거를 먼저 사야 되는데 그렇죠. 250원 하는 태양광을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적자로 쌓일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태양광에 눈이 좀 쌓여가지고 하루 정전될 뻔한 적이 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급하게 다른 나라 전기를 하루치 사왔는데 460억이 들었어요. 하루치 460억. 그렇죠. 이게 친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해가 안 뜨든지 바람이 안 불든지 하면 이제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환경의 변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근데 석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원전도 중간에 줄일 수는 없어요. 원전도 쭉 가는데 위아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화석 연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 그 표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 이게 늘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원자력 협회에서 전 세계 석탄에 대한 수요 예측치입니다. 근데 회색이 전망이에요. 근데 네. 앞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2000년 정도의 석탄 수요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매년 추적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이게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요.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번 것 23년, 24년 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망이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석탄 소비가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 연탄 보일러 그리고 연탄재가 길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연탄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진국들 이야기고 웬만한 신흥국들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석탄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줄이지 않는 이상은 저 파란색이 중국이에요? 예, 56% 정도를 중국이 씁니다. 연탄은 거기서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요가 줄지 않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리고 서구 세계에는 신재생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화석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왜 예전에 지금 북한 사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산림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식목일날 나무를 심어서가 아니라 핵심은 우리가 연탄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연탄을 쓰기 전에는 다 나무하러 가가지고 벌목해서. 다 벌목해서 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민둥산이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석탄을 쓰면서 살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네. 친환경 석탄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친환경입니다. 묘하게 설득되네 이거. 진짜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늘 나무하러 다니는 일이었잖아요. 그 석탄에서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 나오면 나무를 그거 정화시키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사실 다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면 되고. 그 예전에 이제 공룡 시대에 있던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뭐 탄소가 뭐 우주에서 온 것도 아니고 결국 지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도 언젠가는 뭐 박테리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친환경과 그 환경오염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그 4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린 투자자로서 만약에 바이든 정부의 길이 계속된다면 거기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될 거니까 거기서 기회는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친환경 자체는 사실 좀 부풀려진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니까 투자를 해볼 수는 있고.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왜 계속 푸시를 하는 거고 실제로 약간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는 그 디테일은 무엇이며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뭐 일단 뭐 대선이 앞도 있고요. 사실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앞서서 지금 돈센님께서 뭐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뭐 나무에 대해서 공룡 시대까지 말씀해 주셔서 오늘 뭐 지질학자나 고고학자가 섭외가 됐었어야 됐는데 제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더 우리 다 문과죠 여기. 지금.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어. 내딸 문돌이 네. 무서갑니다인데. 그러니까 공룡 시대로 갔어야 돼. 공룡 시대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 자체는 뭐 석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중국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시면 다 알 것 같아요. 날씨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거고.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 기후 때문에 뭐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재생으로의 전환, 물론 그 과정까지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뭐 지역적으로 약간의 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너무 좋으니까 네. 또 태양광의 전환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국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뭐 국가별로의 국가 간의 그 기간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언제 신재생이 오느냐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신재생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냐. 2차 전지도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그 눈이 내리니까 뭐 일조량이 떨어지고 뭐 정전이 나는 사태 결국에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분명히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까지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야 될 길이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기간에 대한 너무나도 큰 조정 매번 부활한다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언제 부활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나도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을 너무 타요. 예,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결국엔. 그냥 가야 될 길이에요. 석탄 자체가 아까 친환경 민둥산 뭐 박정희 시대 때 다 얘기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제가 고고학자한테 전화 좀 해봐. 전화하고 화장실 가서 전화 화장실 가서 네, 도움 좀 받고. 형님 이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어때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당위성 가야 될 길이다였는데 지금은 친환경이든 뭐 원전이든 석탄이든 지금 우리한테는 좀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발전원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친환경을 바라봐야지 이걸로 다 바꾼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는 정책을 너무 타고 정책을 탄다는 거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책으로 실제로 나중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정책들이 꽤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저는 물 부족 국가라는 거를 옆에서 계속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사실 화장실만 가면 붙어 있었죠. 물이 부족한 나라가 그렇게 아닌데 사실상. 근데 이제 뭐 예전 그래 쌀뜨물로 막 세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상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부족이 아니라 물 쏠림 국가죠. 물 쏠림 국가. 많을 때만 많다는 거예요. 아 많을 때만 많고. 장마만 넘치고. 그래서 정책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 변동성이. 그건 이제 좀 있다. 산업적으로 자생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것도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제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비도 오지 않고 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젠 그게 너무 좋은 게 또 문제가 돼요. 또 제가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캘리포니아에서 태양광이 이제 특히 낮 시간에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오히려 전기가 넘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오. 여기 보면 이제 0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걸 뽑아야 돼요. 그 전기가 역류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근데 태양열을 갑자기 멈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거기다 천막을 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또 아까 말씀하신 ESS 같은 걸로 뭐 저장을 했다가 꺼냈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비용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또 배터리가 비용이 싼 게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도 문제가 있는데 ESS 같이 배터리가 꽉 들어가 있는 걸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 불나면 또 큰일 나니까. 불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원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후보지를 찾는 것도 원전 후보지 찾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럼 ESS를 근처에 짓는다라고 하면 환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네요. 또. 네,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도 있고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미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물론 정책은 굉장히 강력. 옐런 같은 경우도 불과 며칠 전에도 뭐 4천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거기 분명한 일부 먹거리들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책 없이 갈 수 있는 자생력을 아직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승이 나오면 이거 실현을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준 자료를 보면 네.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입장 차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신 파일이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야. 해리스는 확실히 K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뭐 돈쌤이 계속 얘기해 주셨던 뭐 환경 변수도 생각해야 되고 산업이 정책을 너무 타고 부지 매입도 어렵고 이러면서 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 후보들이 뽑혔을 때 어떻게 투자 대응을 좀 전략적으로 짜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그 각 후보마다 네. 예, 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뭐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뭐 신재생으로 가야겠죠. 사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입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바이든의 길을 그대로 따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도 묘하게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방향성은 아마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의 일부 뭐 약간의 뭐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또 반대이기 때문에 또 IRA에 대한 너무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폐지하겠다는 수십 번 얘기했어.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그 이야기했던 공약 이행도를 보게 되면 전체 100이라고 치면 한 3% 정도 됩니다. 3%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가가 3%에서 한 4%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 것도 많지만 만약에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3가지를 하면 30%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0가지를 얘기하고 만약에 3개 뭐 30% 정도 하면 또 이제 완전 그 다른 거니까 3가지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약 이행도가 조금 낮은 그런 부분도 조금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예, 그냥 예. 던지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런 거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가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IRA에 대한 폐지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완전히 양분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레거시 뭐 에너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단순한 방향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 뭐 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신재생 에너지가 안 가나? 아, 이게 중요하죠.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써준 게 많이 물렸나 봐요. 뭐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알겠다. 앞에 질문 한참 써놨어. 근데 뭐 좋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항상 보면 좋다고 하는 만큼 주가는 못 따라와 준다. 나 맞아. 그대로 읽고 있어요. 아. 이러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써놨거든요. 뭡니까? 이거 좋다면서 글로 가야 된다면서요. 저도 사실 대부분 보면서 네. 그것만 보였어 사실. 딴 건 잘 안 보이고 이거 되게 감정을 실었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감정 들었는데. 실어서 물린 사람 많거든요. 예, 저는요 사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 경쟁이죠. 가격 경쟁인데 그 여러 가지 뭐 태양광 셀부터 해서 여러 가지인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녹색이요. 자, 녹색이면 뭐 솔라 모듈, 뭐 솔라 셀, 그리고 배터리 셀, 뭐 그리고 뭐 양극재, 뭐 전해질, 뭐 여러 가지 시간 신재생에 관련된 모든 품목별 그러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녹색이 지금 밝은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국의 점유율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가로 이제 가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뭐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국내 관련된 뭐 태양광 업체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뭐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아주 저가 아마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저 딜사이트 런치박스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또 언급을 아마 과거에 좀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이 표가 아마 그거를 한 번에 또 대변할 수 있는 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지금 친환경에 그 만드는 공급망의 캐파가 지금 태양광 모듈, 태양광 셀, 폴리실리콘, 배터리 셀 거기다가 풍력 터빈, 수소 이런 것들을 다 진짜 90% 이상 중국이 다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중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친환경 국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서플라이 체인은 저렇게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게 엄청 충격적이고 또 새롭게 와닿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 말씀하세요. 저 표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하고 같이 보시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관련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소비도 거의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친환경을 장악하기 위해서 석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친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이제 친환경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네. 오히려 석탄을 더 열심히 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그러니까 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뭐가 변화를 했냐면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독립된 유일한 패권 국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미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화석 연료로는 중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땅에서 나지 않고 해상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패권 대결을 계속하려면 에너지 독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존의 화석 연료는 안 되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일부러 적자를 봐가면서 특히 다른 국가들이 이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석탄을 열심히 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패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공산당이 진시민 산업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재생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그 정면으로 붙는 산업은 예전에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그랬듯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하면 단타나 하시는 게 맞다. 이거는 그 글로벌 패권의 게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니 박종훈 팀장님, 네. 주가는 못 따라와 준다. 결국은 뭐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뭐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국내에 많은 뭐 태양광에 관련된 뭐 굴지의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분명히 압도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어떤 패권을 뭐 반도체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하는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아마 중국에 대한 관세를 통해서 일부 억제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대선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몇 개의 정말 좀 큰 대기업의 그런 태양광, 특히나 뭐 퍼스트 솔라나 뭐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게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업들의 지금 주가 상황은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막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지금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ETF 하나만 딱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우리가 뭐 어느 종목이 어느 기업이 잘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 많죠. 너무 좀 우리가 공부하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ETF에 투자. 뭐 ETF 얘기하면 아유 또 ETF야 재미없는 ETF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신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명확하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아까 질문 중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되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했을 때 네. 저는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바이든 이기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말 그대로 이기가 되는데 네. 둘 다 이기는 일기처럼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봐요. 트럼프는 일기 때는 경제가 지금보다 좋았고요. 네. 그리고 모두 그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낮춘 그 이행률은 얼마 되지 않지만 트럼프에 대한 우리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법인세를 인해 가지고 나스닥을 많이 끌어올렸던 그렇죠. 그 기억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한 번 낮춘 거라 또 낮춘다는 거는 예전보다는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바이든의 이기가 될 게 굉장히 확률이 높은 해리스 만약에 행정부가 된다면 사실 해리스가 부통령이었다가 지금 후보가 됐는데 부통령일 때 해온 것들이 거의 없지만 찾아보면 거의 다 사회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그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희석됐고 특히 친환경은 유럽을 봐야 돼요. 유럽이 진심이었잖아요. 유럽이 진심이죠. 네, 특히 독일이 독일 진심이었는데 풍력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가장 원전 비율이 높고 원전을 완전히 탈피한 게 그 독일인데 지금 에너지 탄소 배출량을 보면 거의 3배가 넘어가는 게 독일이거든요. 그럼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프로젝트가 연기 혹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어떤 행정부가 되냐에 따라서 뭐 한쪽 에너지가 대세를 잡고 하기에는 사실상 많이 여력을 소진한 상태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신재생은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그냥 언제 잘못 들어가면 재생만 바라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그런 거 찾지 말고 좀 다른 거 많잖아요. 네, 다른 그 어려운 기술 뭐 이런 거 까지 하면서 신재생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주도주 잘 찾아가지고 하면 훨씬 계좌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환경 어쨌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네. 그럼 좀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 국내 기업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중국의 이러한 저가 공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있지 않은 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굳이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굳이 하나요? 예,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하나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F를 우리가 좀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ICLN, 그러니까 iClean. 예, 클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추종을 하는 그러한 ETF입니다. 지금 뭐 주가를 딱 보시면 아시겠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뭐 큰 상승세를 본 후에 일부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 만약에 내가 좀 종목으로 가고 싶다 나는 하게 되면 이 ETF의 상위 3개 기업 중에 1, 2위가 엔페이지 에너지라는 기업 그리고 퍼스트 솔라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1, 2위를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목으로 조금은 더 자극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한 기업들을 좀 글로벌 기업 특히나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그래도 올바르지 않을까. 하지만 뭐 앞서 돈쌤님께서 말씀해 준 거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의 지금 뭐 단기채를 지속적으로 뭐 지금 찍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선이 만약에 시작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조정이 있다면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도 뭐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같이 염두에 두면서 또 섹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ETF는 추세가 완전 아작났는데 좀. 그렇죠. 사실 저런 매물대 뚫고 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중을 하면 많은 비중을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알겠습니다. 자, 저런 ETF도 있다는 거 그리고 할 거면은 미국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돈쌤님은요? 짧게만. 굳이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석탄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인류는 6시간마다
가자 피라미드만큼의 석탄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은 아직 조금 먼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하시겠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친환경 중에서 오다 가다가 좀 보고 있는 게 유일한 게 풍력입니다. 풍력. 굳이 하시겠다면 풍력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태양열보다는 우리나라에 좀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게 풍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실적도 잘 나와서 좀 다른 것 중에서는 풍력이 좀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친재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풍력 쪽으로 한번 보셔라. 그럼 친환경을 만약에 뭐 돈쌤님 안 좋아하시니까 전통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가 딱 됐어요. 슐름버거, 뭐 할리버튼 이런. 뭐 저는 지금 트럼프가 그냥 기름을 많이 끌어올려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키우겠다는 게 아니어서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조금 넌센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환경도 아니고 전통 에너지에 그렇다고 이것도 뽐뿌질할 것도 아니니까 둘 다 아닌 거고 차라리 다른 쪽을 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두 분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